시간의 쟁스데이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어제도 이렇게 다 올랐다가 장 막판 들어서 크게 밀려나는 움직임 속에서 가슴을 쓸어내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된 것이다? 혹은 아니다. 변동성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요. 상반되는 움직임 속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오늘 세 종목이요. 카페24라고 그 테슬라 1호 상장 첫 번째 기업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 상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는 어떨 것인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흡수합병 소식이 있었던 한성시큐어 내다볼 거고요.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02786-1021-1023번 문자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다 아시죠?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스데이트 오늘 TV는 물론이고 유튜브도 함께해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수 모두 올라서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벤트 데이인 거 알고 계신가요? 2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매수 규모 혹은 또 프로그램 쪽에서의 어떤 물량 추례들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들이 참 많긴 합니다. 오늘 올라서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더 열어둬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가운데서 코스닥에서 빚 내서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분석들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1410선 보합에서 좀 아래쪽으로 움직였을 때도 있었는데요. 다시 올라서서 지금은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13포인트의 상승이고요. 수급 확인해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1,500억 원이 넘는 물량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300억 원 넘게 소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순매수 개인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출렁임이 굉장히 심하죠. 어제도 정말 많이 올라섰다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채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강한 반등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은 3% 넘는 이 상승이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856선, 특히 이 셀트리온의 이전 상당을 앞두고 셀트리온은 주가가 밀려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수가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렇게 팔고 나가더니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사네요. 1,200억 원 넘는 사자.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 함께 순매도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두산마켓을 비롯한 대우건설 등등 체크된 종목 위주로 한번 주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악재 투성이었죠. 일단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았다라는 뉴스 전해 들으셨을 겁니다. 해외 시장 속에서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고요. 이런 가운데서 호반건설의 인수도 뭔가 사실상 이제 불발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8% 넘는 급락이고요. 5,200원대까지 밀린 채 진행이 되고 있는 대우건설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에는 네오팜이요. 네오팜에서 내놓은 그 유아용품 그 아토피 보습제 있잖아요. 잘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요. 여러 가지 브랜드력을 갖추고 있고 또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네오팜. 주가 오늘 8%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49,700원 선까지 오른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산마켓은 오랜만에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올라갈 때마다 이유는 다 똑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굴삭기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는 연일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4% 넘는 상승이고요. 36,100원대 움직임 나타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쇼박스요. 오늘 콘텐츠 관련한 또 이런 관련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몇몇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쇼박스 지난해부터 올해도 기대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를 비롯한 이런 어떤 큰 기업들이 부각되는 것 또한 쇼박스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힘을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7% 넘는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5,590원대에서 현재까지 진행됩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볼게요. 잠시 후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어찌됐던 간에 그래도 지수 올라가니까 마음은 좀 한결 편하네요. 이런 가운데 종목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아이뮤스터 김권진 차장, 최용화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앞서서 살펴드렸던 그 테슬라 상장 1호 기업 요거 먼저 볼까요? 카페24라는 종목인데요. 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결제, 배송, 광고 등 토탈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입니다. 테슬라 상장 1호라 그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만약에 적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닥 시장에 일단은 좀 상장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이 테슬라 요건인데요. 이에 맞물려서 상장 1호 기업이 된 카페24입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48% 뛰어오른 채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1.66%의 상승으로 85,900원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번 내다볼게요. 앞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까요? 두 분 외쳐주십시오. 카페24 천장주로 올려놓을게요.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김권진 사장님 먼저 의견 주십시오. 우선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 어떻게 보면 큰 이런 이슈를 받는다. 물론 카페24가 그런 식으로 전기차나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커머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플랫폼 업체 어떻게 보면 쇼핑몰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카페24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숫자가 정확하게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금 현재 예상 이익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는 한 260억 정도, 내년에는 한 45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현 시점에 시가총액이 한 7,6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커머스 기업이나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소한 어떻게 보면 20배, 어떻게 보면 25배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총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점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잘 알고 가셔야 되는 이런 이슈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도 많고 매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급등락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이거는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향후의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한 10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작게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안 안기 위해서 목표가 좀 작게 한 8만 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첫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챙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일단 제시해 주신 목표가 손절 라인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죠. 카페24 놓고 두 분의 의견 챙겨 듣고 있는데요. 최영하 연구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은 근데 천장이다 외쳐주셨죠? 네, 요즘에 좀 천장이다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카페24 상장 축하드리고요. 이 카페24가 지금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저희가 전자상거래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퇴직을 하면 저희가 흔한 말로 통닭을 튀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아마 쇼핑몰이나 아니면 온라인 쪽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현재 이제 3040 세대가 더 성장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할 시점에는 훨씬 더 많이 이제 지금부터 전자상거래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천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쇼핑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런 카페24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름을 걸고 쇼핑몰을 직접 오픈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카페24에 외주를 줘서 쇼핑몰을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뭐 G마켓이나 아니면 뭐 옥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사업자를 걸고 물건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해서 쿠팡 뭐 이런 기업들에게 물건을 납품한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파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카페24는 어떤 이런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홈페이지를 오픈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타일난다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좀 큰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오픈을 했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사업비는 조금 더 많이 들어도 자신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중개료만 카페24에게 주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뭐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 파워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직접 오픈하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카페24의 공모가 자체가, 사실, 예전에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았을 때, 장 외의 거래소는 한 9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수준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 1, 2주 정도는 이 가격대에서 좀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도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 생각은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면 그래도 가격적인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조금 더 상황 봐야 되는데요. 저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3개월 정도 추이를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 7만 원대에 오면은 매수로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24 오늘 첫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이 참 주목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두 분의 의견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한컴시큐어 내다보겠습니다. 한컴시큐어는 한글카 컴퓨터 그룹의 보안 솔루션 계열사예요. 흡수합병을 통해서 이 한컴 GMD를 흡수합병을 통해서 연구개발 역량 높이고, 그래서 경영 효율성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뭐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컴시큐어는 뭐 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블록체인 육성 기대감에 또 최근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어요. 한컴시큐어 오늘장에서 10% 넘는 상승, 윗골이 달긴 했지만요. 지금도 5,350원대에서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를 한번 역시 내다보도록 할게요. 한컴시큐어는 두 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좋습니다. 이번엔 최용화 연구원님 의견 먼저 드릴게요. 네. 일단 한컴시큐어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한번 나와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한컴 뭐 GMD를 뭐 흡수합병한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컴 GMD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모바일 쪽에서 하드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또 이제 암호화와 관련된 어떤 보안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는 한컴시큐어가 이제 보안 쪽으로 완전히 굳혔구나, 마음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컴시큐어가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있었던 이유는 이 한컴시큐어가 사실 작년부터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한테 이제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급등락에 따라서 한컴시큐어도 같이 움직이는 영향을 보이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정책 쪽에서 거래소의 보안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련돼서 또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일부 가상화폐에서 뭐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렇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컴시큐어도 최근에 좀 급락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의 가장 큰 리스크는 거래소 해킹입니다. 얼마 전에도 뭐 한국에 있는 모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보안 솔루션에 더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그 보안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그 중요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현대페이와 MOU 체결을 또 하면서 현대페이와의 어떤 그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또 공유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가에서 이번에 가상화폐를 또 내놓았기 때문에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장도 어렵고 그리고 현재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네. 아마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아주 100%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테마성인 부분으로 봤을 때 올해 중반에는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5,340원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6,5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제대로 좀 주목을 받게 되면 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시장 분위기에서 이제 초점을 맞출 만한 이슈의 한 중심에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한데, 뭐 실적을 비롯한 다른 펀더멘털 측면 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컵씩 큐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의견 주세요. 앞에서 우리 최영화 연구원이 워낙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론까지 우리 아나운서님 다 내준 것 같아서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돼서 기술적 분석을 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다라는 거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말은 좀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나 그래도 좀 하락에 대한 이런 이슈도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뭐 얘들이 뭐 보는 게 1년에 보는 게 한 자리 숫자 뭐 잠깐 흑자 났다 적자 났다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그런데 좀 무궁무진한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 보안에 대한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미래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주의나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생활 보호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모바일 포렌식 시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포렌식 시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이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바일 포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매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이 핸드폰에 대한 이런 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증거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여기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게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미국에서도 뭐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거기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보안 기술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번 합병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더 갖추어가는 이런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 효율화도 될 것 같고요. 시너지 창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목표가는요. 우선은 목표는 한 6,300원 정도 전고점 정도의 수준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조금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6,3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뭐 좀 짧게 한 5,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망이 짧게 가져가야 되겠네요. 두 분의 목표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6,000원대 초반, 뭐 중반 300원, 5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셨는데요. 역시 참고하겠습니다. 한컵씩 큐어 내다봤고요. 이번에는 게임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위메이드를 꼽아봤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실적이 나왔는데요. 59억 7,5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45% 가까이 증가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계속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윤직스 그 로열티 매출 반영에 있다라고 이제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고요. 신작에 기대한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 3%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두 분 위메이드요. 천장일까요? 아니면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을 뚫는다. 상관의 의견이네요. 김건지 차장님 먼저 의견 주세요. 우선은 뭐 게임주 자체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신작이 언제쯤 도출이 될 것인가를 가장 중요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IP 제휴를 통해서 게임을 어떻게 보면 10가지 정도를 상반기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월 달이니까 어떻게 보면 6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한 10개 가까이를 계속해서 차근차근 내놓을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대작이 하나 나와서 빵 터트려주면 정말 좋겠죠. 뭐 리니지 N 같이 이렇게 대작들이 하나 나오면 참 좋을 건데 아직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중국과의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전설 2가 IP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게임 시장에 어떻게 보면 출시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만 터트려주는 모습이 나오면 분명히 IP에 대한 이런 수익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 두 번째로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 전기 IP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네. 투자 유치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전기 IP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적정 가치가 1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메이드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보면 8,700억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자회사 가치를 좀 더 높아진다면 분명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더 위로 상승해 줄 수 있는 모양이 분명히 나온다. 여러분들이 작게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이 게임주들은 신작이 언제 나오는지 이 전까지만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좀 길게 볼 때는 분명히 우위 쪽으로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게임주들은 대박이 나면 정말 목표가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작년 1월에서 10월 달까지는 IT, 그리고 4분기, 그리고 올 1월 달까지는 제약,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세대 주자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게임주도 어떻게 보면 여기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좀 작게 얘기해 드리면 58,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더 작게 해서 5만 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장님, 방금 해주신 말이요. IT에서 제약주로 넘어왔고 그 다음 타자 게임 말고도 다른 것들도 뭔가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고 계실 것 같은데 대충 어떤 것들요? 제 머리에 아마 있겠죠. 어떤 얘기냐면 산업재 쪽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예.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뭐가 산업재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경기 민감재들 또 분명히 흐름은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올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이쪽 경기 산업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게 좀 올해 하나의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흘러가는 분위기 챙겨보면서 또 이게 왔다 싶을 때 그런 류의 종목들 하나씩 꼽아서 또 차장님 의견 챙겨드릴게요. 연구원님 다시 이제 위메이드 돌아와서요. 최영화 연구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네. 계속 천장이다 외쳐주고 계시거든요. 이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위메이드는요? 일단 저는 이 모든 주식회사 중에 가장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KCC고 하나가 위메이드입니다. 둘 다 지분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고 위메이드 카카오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을 넘는 이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었고, 근데 지금 다 전략 매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엔 전기 IP인데 전기 IP 매각 금액이 거의 1조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전기 IP 지분을 100%를 위메이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위메이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분법 이익만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근데도 제가 일단 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위메이드가 카카오 지분을 팔 때에도 팔고 나서 주가가 이제 떨어진 건 아니지만 횡보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전기 IP도 만약에 매각에 성공을 한다면 한동안은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선장이다를 말씀을 드린 거고, 대신에 이제 올해 하반기까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가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위메이드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모바일 게임 회사들을 하나씩 쇼핑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용기 있게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을 매각하고 있다는 거에 큰 좀 좋은 부분을 좀 발견을 한 게, 지금 게임의 흐름 자체가 MMORPG들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과거에는 사실 게임 하나를 출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분석을 하고 종목을 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여의도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저 매일매일 일매출도 체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파괴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이제 물론 올해 1분기에 이카루스 게임도 나오고 HTML5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모바일 게임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의 한계를 기업 자체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는 잘 매도를 하고 있고 추후에 다른 기업을 새롭게 M&A를 하면서 주가에 상승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를 게임 회사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괄적인 투자 회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팔게 되면 당분간 한두 달 정도는 좀 횡보를 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메이드 마지막 종목으로 챙겨봤습니다. 게임 얘기를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 또 M&A 쪽에 또 집중을 해서 말씀을 주셔서요. 좀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좀 챙겨볼 수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한국투자증권 아니뉴스탁 최영화 연구원, 김권지 차장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